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개인 상속 파산 미해결 과제 이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 법원의 중요한 결정들하고 또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들 이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 보면 현재 우리나라 개인 파산 또 상속 파산 분야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을 기다리는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법률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핵심을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죠. 우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들, 그 판례들부터 볼까요? 네, 그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네. 첫째는 그 상속을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빚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나중에 파산 면책 못 받는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그 상속 포기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했어요. 상속 포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네, 그건 상속인의 고유 권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내 목 줘 하는 권리요. 네. 이건 그 배우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파산 신청했을 때 그 사람 재산 목록, 뭐랄까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문제랑 파산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준 거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과거에 파산 전력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서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또 파산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법원 결정으로 확인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제도의 파산이군요. 맞습니다. 제도의 파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셈이죠. 확실히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원이 기준을 세워주니까 불확실성은 좀 줄어든 것 같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겠죠. 자료 보니까 새롭게 막 떠오르거나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실은 더 복잡하죠. 예를 들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신탁. 특히 거기에 엮인 우선수익권, 그러니까 먼저 돈 받을 권리, 이걸 가진 채권자가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거냐, 즉 환가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그럼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파산했는데 집이 잘 안 팔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아주 큰 고민거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랑 협력도 하고 또 온비드 공매도 활용하고 여러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아직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군요.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있나요? 또 법적으로는 원래 압류하면 안 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 택시 면허나 유치원 같은 거요. 생계나 공익이랑 관련된 것들? 그렇죠. 근데 이런 자산을 파산 절차에서는 예외적으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 권리를 우선해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죠. 세금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상속재산 파산할 때요. 상속인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상속받을 부동산 가치보다 세금이 더 클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에서 이 세금을 먼저 처리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말 얽힌 게 많네요.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중요한 사건들도 있다고요. 네, 두 가지 정도가 주목되는데요. 하나는 파산 선고 후에 그 사람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네. 이걸 파산 재산에서 가장 먼저 갚아야 하는 빚, 즉 재단 채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곧 결정될 거고요. 세금 처리 순서 문제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산 면책, 그러니까 빚 탕감받는 효력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쉽게 말해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에도 미치는지,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와, 이게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크겠는데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상속 포기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이 시점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복잡합니다. 채무자회생법 386조 관련된 건데요.
파산 선고 전에 상속 포기하겠다고 법원에 서류는 냈어요. 네, 일단 신청은 했는데 근데 결정이 나기 전에 파산 선고가 먼저 딱 내려진 경우예요. 이럴 때 이걸 완전한 상속 포기로 봐야 하냐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갚는 한정 승인으로 봐야 하냐. 아, 10점 차이 때문에 해석이 갈리는군요. 네, 법원마다 견해가 좀 달라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야, 듣고 보니까 이 개인 파산, 상속 파산 문제가 정말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네요. 뭐랄까 사회 전반에 여러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게 현실의 변화를 계속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부동산 문제나 새로운 형태의 자산, 금융거래 같은 게 막 생겨나면서 기존 법 해석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혹시라도 처하게 되시면 반드시 최신 법률 동향을 좀 파악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2024년 개인하고 상속파산 분야의 주요 법적 쟁점들을 자료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명확해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치열하게 논의 중인 문제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파산법이라는 게 단순히 비청산 절차, 이걸 넘어서 상속, 이혼, 부동산, 세금, 뭐 이런 우리 삶의 아주 다양한 영역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끊임없이 이 법 해석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의 면책 여부라든가 상속 포기 효력 시점 문제 같은 것들. 네. 이런 사건들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나 채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보실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